안녕하세요. 메가로스쿨에서 추리논증을 가르치는 이혜왕입니다. 2025학년도 추리논증 총평이 아니라 개평, 개별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의 신청이 많았던 상위 5개 문항 중 19번 이의제기는 논점 일탈이라서 제외하고 나머지 4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항들은 꼭 어려워서 이의제기가 많았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논리 퀴즈는 이번에 이의제기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장에서 죄 틀려왔더라도 그건 내가 틀린 거지 문제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시험이 끝난 후 충분히 숙고했음에도 이 문제는 오류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오개념, 잘못된 감각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이의제기자들이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또 이런 오류를 피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감이 잡힐 겁니다. 참고로 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논리개념 매뉴얼, 강화약화 매뉴얼 저자고요. 그간 리트 과외나 학원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작년에만 책이 12,000권, 누적 73,000권이 판매됐을 만큼 컨텐츠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미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할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의제기가 가장 많았던 26번부터 살펴볼게요. 렛츠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개념과 감각 둘 다 필요합니다. 여기서 개념은 넓은 의미예요. 기초부터 심화까지의 모든 논리 개념도 당연히 개념이고요. 강화약화 문제의 판단 기준, 방법도 개념이고, 유형별 논리 퀴즈 풀이법도 필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지식 암기 시험이 아니라 사고 능력 평가이기 때문에 개념의 범위를 좀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26번에 이의제기하신 분들은 이 개념, 특히 강화약화 판단 방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이의제기를 하신 거예요. 10분 모두가 디귿에 대해 똑같이 이의제기를 해요. 아니, 이 가설은 자신의 움직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보조운동 피질이 반응한다. P이면 Q꼴인데 디귿은 보조운동 피질 반응이 없었다. 나 Q이고 and 실험 참가자가 다른 사람이 탁구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즉 자신의 움직임을 상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구조화할 수가 있고, 이때 기출문제를 고려하면 출제기관 공식 해설을 고려하면 나 P and 나 Q는 가설 PQ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10명이 다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똑같이 할 수 있지? 알고 보니까 이걸 실전 스킬이라면서 가르친 분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냐면 출제기관이 노렸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수능 출제기관은 사교육 시장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치동 어둠의 스킬이니 하는 게 막 유행하면 그런 스킬이 적용되는 문제가 안 나오거나 혹은 섣불리 적용했을 때 틀리는 문제를 출제하곤 해요. 그래서 어쩌면 리트도 법학적성평가연구원에서 소속 연구원들이 패스 끊어서 막 틈틈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님 말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막 올라오고 저한테도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시험 직후에 이거 오류가 아니다 라며 올바른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강의를 올렸어요. 안 본 분들은 꼭 보세요. 강화약화 매뉴얼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쉽게 맞췄다면서 좋아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후속 영상도 올렸습니다. 과거 기출을 보면 이런 식의 판단 기준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공식 해설서를 오도겠다, 잘못 이해한 거다 라면서 하나하나 짚는 건데 유튜브에는 일부만 올렸습니다. 전체 영상은 메가로스쿨 강화약화 매뉴얼 정규 강의에서 제공됩니다. 이게 강의를 많이 팔아먹으려는 수작이 아니라요, 제 입장에서 최소한의 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이 해설 강의 영상 올렸을 때 다른 리트 학원에 소속된 강사 몇 분이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의해 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와 제 책에 대해서 평소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제가 다 들어왔어요. 매뉴얼 시리즈가 작년에만 12,000권 판매됐기 때문에 그 수험생들이 다 제 눈과 귀가 되어서 이야기를 전해줘요. 하여튼 실전 스킬이라면서 이런 걸 가르치신 분이 시험 끝나고 학생들이 막 문의하고 항의하고 하니까 당황하셔서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수험생도 아니고 제 컨텐츠를 폄하하는 강사분들에게 무료로 5개념 교정까지 해드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원본은 강화약화 매뉴얼 정규 강의에서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26번 이의제기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강화약화 판단 방법에 대한 5개념을 갖고 있으면 문제를 틀리게 된다. 그리고 그 5개념은 기출문제, 출제기관 공식 해설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제가 명백히 말씀드리건대 이건 실전 스킬이 아니에요. 팩이 되어야 할 잘못된 강화약화 판단 기준입니다. 리트가 그렇게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화약화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아주 단순한 그래서 매력적인 풀이법을 듣게 된다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판단 기준을 가르치는 것도 있다는데 출제기관에서 알게 되면 통수 치는 문제를 반드시 낼 겁니다. 둘 다 잘못된 판단 기준이에요. 제가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전체 공개해뒀으니까 꼭 보시고 개념 잘 다지길 바랍니다. 이후 이 영상을 보시면 디귿 당연히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푸니까 너무 쉽구나 하고 감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 논리 개념이나 논리 퀴즈 풀이법에 대한 개념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메가 로스쿨에 올려둔 강좌별 오리엔테이션을 참고해주세요. 아주 잘 찍어뒀습니다. 자, 다음으로 27번은 개념과 감각 중에서 감각에 문제가 있어서 이의제기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감각이란 점프에 대한 감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문과 적절한 선지 사이에는 틈이 있어요. 지문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적절한 선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경우는 허용 가능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점프에 대한 감각이 무뎌서 지문으로부터 부적절한 선지까지 너무 멀리 점프합니다. 이건 허용 불가능한 비약이고, 비약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선지가 적절해 보여서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죠. 적절하지 않은 선지인데 지문으로부터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서 정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또 반면에 지문과 적절한 선지의 틈이 너무 멀다고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 적절한 선지까지 점프하지 못하고 그냥 병든 병아리 마냥 삐약 하고 고꾸라집니다. 도약, 비약, 삐약. 아재 개그예요. 이런 분들은 모든 선지가 적절하지 않게 보여서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어요. 부적절한 선지는 물론이고 적절한 선지도 부적절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27번 이의제기하신 분들이 다 B약에 해당돼요. 8건 전부가 디귿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문에서 조망 수용은 다른 관점에 서서 그의 감정, 사고, 역할, 동기 등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 역지사지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망 수용에 따라서도 거절 행동이 달라진다. 부탁을 하는 상대방의 관점이 되어보면 그 사람의 감정, 사고, 역할, 동기 등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동정심이 커지니까 어려운 부탁이라도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여담인데 예전에 소설가 이회수 씨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책 전집 영업 판매를 했었대요. 근데 특별한 판매 기술이 없었음에도 아주 잘 팔았다고 합니다. 꾀죄죄한 몰골로 자식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나 아들 낳았어 이러면 다들 사줬다는 거예요. 그 비싼 전집을.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조망 수용이죠. 같은 아버지로서 이회수 씨에게 조망 수용을 하게 되면 먹고 살 길은 막막한데 애는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그의 감정, 사고, 역할, 동기를 이해하게 되니까 동정심이 커지고 이제 거절할 경우 느낄 슬픔, 상처, 실망 등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으니까 거절하는 게 미안해서 어려운 부탁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비싼 책을 막 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망 수용을 하면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거절당하는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클 것이다.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따라서 디귿은 당연히 적절합니다. 뭘 더 추가로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의제기가 많이 달렸냐? 동정심으로부터 미안한 마음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삐약해버린 겁니다. 지문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나 거절 후 심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디귿과 같이 판단할 수 없다. 이 동정심으로부터 미안한 마음으로 도약할 수 없다 라고 이의제기를 한 건데 검토하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단 한 번도 미안함을 느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아예 부탁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거절 후의 심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출제자의 관점에 조망 수용해보면 동정심으로부터 미안한 마음으로 도약하는 거 충분히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거랑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볼게요. 2019학년도 추리논증 2번인데 어떤 개인이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생명과 신체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건 저도 동의해요. 자, 근데 기억,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는 A국 정책. 분명히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는 건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맞아요. 근데 이게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인가요?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했어야 합니다.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건가? 아니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건가? 결정하셨나요? 결정하고 계속 보셔야 돼요. 공식 해설서를 보면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해를 하는 것은 당연히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야 라고 써있어요. 그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자해니까 자신에게 손상을 주는 건 당연하고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까지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군필자분들은 이 감각을 다 알죠? 참고로 저는 공군 헌병 장교로 3년 복무했습니다. 자,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점프에 대한 감각이 건전한 사회 상식과 어긋나는 분들인 거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주려고 만든 문항인데 이의제기가 6건이나 올라왔어요. 핵심은 변호사만 국내 소송사건을 수임하다가 변리사도 국내 소송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이 경쟁이 이전에 비해서 심해지냐 심해지지 않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요. 당연히 경쟁이 심해지겠죠. 가볍게 도약할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르지만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도 부동산 공인중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을 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종전에 비해서 공인중개사 시장의 경쟁이 심해질 테니까요. 그만큼 이러한 도약은 아주 상식적입니다. 자, 근데 디귿에 대해서 다른 방향의 이의제기도 있었습니다. 디귿에 다른 모든 것들이 같다면 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경쟁이 심해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변리사도 국내 소송 사건을 수임하게 되더라도 소송 의뢰인이 막 폭발적으로 늘면 경쟁이 심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였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이의제기하는 분들은 기출 분석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언급되지 않은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기존과 같다고 봐야죠. 변리사도 국내 소송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더니 의뢰인이 막 폭발적으로 는다. 이런 건 그냥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거고 이런 걸 고려하는 건 논점 일탈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틀리게 되는 기출 문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에 이의제기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최저 수임료 이 가격을 담합한 경우 인지 아닌지를 따졌어야 되는데 기억 최저 수임료 이하로 수임료가 낮아지는 경우에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가격의 하락보다 더 큰 폭으로 발생한다면 자, 이거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 경우인가요? 이의 제기하신 분들은 기억에 서비스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서 가격을 담합한 건지 아닌지 그 의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변호사들이 질적 저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단순히 수임료를 너무 적게 받는 게 싫어서 그냥 최저 수임료를 담합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셨는데요. 네, 이의 제기하신 것처럼 기억에 저하를 막기 위한 건지 아닌지 의도가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삐약 해버리시면 안 되고요. 도약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죠. 출제자를 비롯하여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억과 같은 간접 사실이 주어지면 즉 담합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최저 수임료 담합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건가 봐 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허용 가능하다고요. 20번도 마찬가지예요. 기억 자신의 차를 허락 없이 사용한 이웃에게 분노했던 사람이 호흡이 멈춘 갓난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였음을 깨닫고 그 이웃에 대한 분노가 풀렸다. 자, 과연 이 내용이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수정함으로써 분노를 버린 거에 해당돼요? 피해자는 그 행위가 나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네, 해당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갓난 아기가 죽냐 사냐의 기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차를 허락 없이 사용한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수정하는 거죠. 나쁜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인정을 해서 분노가 풀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도약을 하지 못한 일부 삐약이 분들이 이게 막 적절하지 않다 이의제기를 하신 건데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억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너무 당연한 추론이라서 추가 설명이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감각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비약해서 틀리는 분들, 삐약해서 틀리는 분들 모두 도약에 대한 적절한 점프 감각을 익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정답은 기출문제입니다. 20년 이상 쌓아온 나의 감각을 갑자기 뿅 하고 바꿀 순 없어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많이 틀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석하세요. 내가 비약했는지 삐약했는지. 그리고 정답과의 거리를 근거로 점프 감각을 계속 미세하게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AI로 치면 파인 튜닝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파인 튜닝 작업은 편하게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점프 감각을 갖고 있는지는 강사는 당연히 모르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몰라요. 기출문제를 틀려봐야, 그리고 틀리게 된 나의 사고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봐야 나의 점프 거리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이 고독한 작업은 내가 주가 되어서 수험 기간 내내 해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강사로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건 뭐냐? 먼저 시험에 필요한 모든 개념을 알기 쉽게 전달 드리는 겁니다. 논리개념 매뉴얼, 강화약화 매뉴얼, 전개념 논리 퀴즈의 추월차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념이 부족하다거나 오개념 때문에 문제를 틀리진 않게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감각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크긴 한데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초가 많이 부족한 분들은 리트 기출문제로 훈련하는 게 힘들 거예요. 특히 수능 국어에서 1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수능 기출부터 빠르게 분석하며 감각을 키우는 게 효율적입니다. 고득점 합격 수기를 봐도 수능 기출 문제 풀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건 제가 전개는 수능 기출 분석의 추월차선이라는 아주 압축적인 강의를 통해서 감각을 빠르게 키워 드릴 겁니다. 잘 공부해 두시면 언어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패스 구매자분들께는 리트 언어 이해 추리 논증, 미트 디트 언어 추론 5급 7급 피셋 언어 논리, 수능 국어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 등 전개념 기출 문제에 대해서 강의 내용이 없더라도 질문 게시판에 글 남기면 제가 답변해 드릴 겁니다. 진짜? 이건 정말 파격적인 서비스예요. 어디서도 이런 걸 해주지 않거든요. 왜냐면 강사가 너무 힘들어요. 강사라고 해서 이 모든 기출문제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수험생마다 질문이 천차만별이에요. 따라서 답변에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다들 시도하지 못하는 건데 누군가는 이걸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월 6만원에 제공하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강의 없이 순수 질의응답 비용이에요. 근데 메가로스쿨 패스 구매자분들께는 추가 비용 없이 이들 기출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패스 공부한 분들이 모자람 없이 공부해서 다들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으면 하거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할 커리큘럼이에요. 개념을 논리개념 매뉴얼, 강화약화 매뉴얼, 전개념 논리 퀴즈의 추월차선으로 다지고 전개념 수능 기출 분석의 추월차선으로 감각을 키우고 광범위 질문 답변을 통해서 감각을 계속 날카롭게 다듬어 나가세요. 이후에는 모의고사 푸시면서 낯선 문제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강의량은 적어 보이지만 다 따라오시려면 공부량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는 이 커리큘럼이 효율이나 효과면에서 가장 뛰어난 공부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제 교수 패스를 구매해주세요. 최선의 선택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